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남미 해외무역관에서 오랜 동안 근무하고 현재는 방사물질교육지원센터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철희입니다. 오늘 중남미 시장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남미는 한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중남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주제라기보다는 중남미에 대한 이해와 방산시장의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를 경제를 한눈에 살펴보면은 중남미 경제는 작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3.5% 정도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3.5% 정도의 견조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금년은 그 영향으로 해서 1.7% 정도, 약 절반 정도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이 2%대 성장 미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특별한 투자 유치나 그런 조건이 없으면은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남미 경제 성장률을 들여다보면은 2011년도까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견조한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유지를 하였지만 그 이후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중남미 경제도 하향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히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작년에는 3.5% 성장, 금년에는 1.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크게 두 개 경제권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태평양 동맹이라고 해서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비교적 중남미에서는 굉장히 우량하라고 할 수 있는 견조한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는 4개 국가, 그다음에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루라고 하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4개국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가치를 보게 되면은 멕시코는 잘 아시겠지만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니어쇼어링 공급망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부상되고 있고 인구는 1억 3천만이 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특히 국토 면적이 한국의 한반도의 9배가 되고 석유나 기타 매장량도 풍부하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칠레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 특히 4차 산업에서 핵심 광물인 구리하고 리튬 생산이 세계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콜롬비아는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6.25 전쟁을 참전한 혈맹 국가입니다. 인구가 무려 5,200만 정도 되고 우리와는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의 자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루는 3,300만 정도 되고 한반도의 6배 정도 되는 국가인데 최근 10년간 가장 견조한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해온 국가이고 한국의 경우는 건설 인프라나 방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다음에 메르코스루 국가로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브라질은 아시겠지만 인구가 2억이 넘는 국토가 한반도의 38배나 되는 국토 면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5위 이런 큰 국가이고요. 그래서 많은 자원과 이런 중요성을 띠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남미 전체 GDP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국가이고 최근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룰라 대통령이 3선이 되어서 3번째 임기를 지금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인데 물론 그동안에 한 70년간의 파퓰리즘으로 인해서 경제가 부침을 많이 겪었지만 인구가 4,600만이나 되고 국토도 한반도의 12배나 되면서 특히 리튬하고 우라늄 이런 면에서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의 역사를 살펴보면 콜럼버스 발견 이전에는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3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경우에는 유타칸 반도와 중미국에 건설되었었고 아즈텍은 멕시코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잉카 문명 같은 경우는 현재의 페루 쿠스코를 수도로 하고 그 당시에는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는 1492년 이후에는 스페인의 식민 통치 시대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보안령을 설치해서 페루하고 누에바 그라나다,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플라타 보안령 등을 설치했었습니다. 중남미 독립은 시몬 볼리바르와 산마르틴이라는 두 독립운동가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남미 쪽은 산마르틴이 주도를 했고 중미하고 남미 일부는 시몬 볼리바르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이 사실은 미 스페인 전쟁 이후하고
파나마를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시킨 이후로는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고 특히 2차 대전 이후에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이 또 영향력이 급부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당시에는 미국과 무역액 비중이 53%, 중국은 3% 미만이었는데 20년 후인 2020년에는 미국의 비중이 30%로 감소한 반면 중국의 비중은 15%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의 비중은 지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특히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에 대해서 무기 판매와 군사적 지원을 통해서 미국의 앞마당에서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문화적 특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홉스테드 이론에 의하면은 권력 격차라든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권력 격차에서는 한국과 중남미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권력 격차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 즉 권력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개인주의 성향에서는 아무래도 중남미 쪽이 한국보다는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 성향에서는 사실은 한국과 중남미 쪽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장기 지향성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장기 지향적이라고 볼 수가 반면에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이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어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남성성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초이즘이라고 불리우는 멕시코 같은 경우 남성성이 굉장히 높아서 여러 가지 여성 대상 범죄라든지 이런 게 높은 편이고요. 관대함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엄격한 반면에 특히 멕시코나 이 남미 쪽은 비교적 관대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가장 비슷한 국가는 페루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남미 방산시장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회 및 수요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남미는 아시겠지만 마약의 주요 공급지이고 마약 수송 루트라서 마약 조직과의 싸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특히 멕시코를 중심으로 마약 카르텔과 정부군 간의 교전이라든지 마약 카르텔들 간의 교전이라든지 그 외에도 중남미에는 수백 개의 작은 폭력 조직들이 있어서 그들 간의 정부 간의 교전이라든지 다양한 자기들 간의 폭력이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긴 전쟁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남미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페루, 칠레, 볼리비아 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1982년도에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까지도 갈등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중남미의 치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남미는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베네수엘라가 여러 가지 정정상의 불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장 인구 10만 명당 높은 타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만 명당 40명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한 6명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중미 지역에서 미국의 드로백이라고 하는 공장들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지역에서 온두라스나 에콰도르 이런 지역에서 범죄가 굉장히 높고 특히 폭력 조직 이런 전들과 교전이 심하기 때문에 살해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멕시코에서도 다양한 마약 카르텔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서 연간 3만 명 이상 사망하는 그런 높은 살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브라질도 인구가 2억이 넘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 살해율이 인구 10만 명당 18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연간 4, 5만 명 정도 타살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남미 경우는 거대한 자연 보유국입니다. 원유의 경우는 전 세계 매장량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4차 산업의 핵심 광물인 구리와 리튬에서는 50% 이상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경우는 석유 매장량이 3천억 배럴이 넘지만 대부분 상당 부분이 중진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양은 없습니다. 구리의 경우는 칠레가 세계 매장량 및 생산량 1위인데 우리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구리가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페루의 경우도 구리 생산량이 세계 3위 국가인데 우리가 FTA 영향으로 많은 또 양을 수입하고 있고요.
브라질 경우에도 많은 철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산량에 있어서 한국과 많은 자원 교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 교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의 매장량은 우리가 중남미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하나의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남미의 국방적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 예산을 보게 되면은 중남미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최근 10년간 악화됐고, 그 고강도 전투, 국제적 갈등이 없기 때문에 국방비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이 GDP 비중이 1% 내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가장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경우는 뭐 전체 중남미 국방비 지출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고, 모든 군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롬비아인데, 콜롬비아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특히 콜롬비아 국방비 예산에는 경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안에 경찰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국방비 비중이 3%가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잘 아시겠지만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이 그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높은 나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남미 주요국의 군사력 현황을 보겠습니다. 군사력 현황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첫째는 현역 군인수라든지 항공기수, 장비 이런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는 브라질이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페루, 아르헨티나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브라질의 국방 예산은 연간 한 220억 불, 금년 22년도에 220억 불 정도 달하고, 콜롬비아는 100억 불을 넘는 수준입니다. 멕시코는 86억 불이고요. 한국이 이제 진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로 보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체 방위 산업이 많이 발전돼서 대부분이 자체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영향력이 커서 한국 방산이 진출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콜롬비아나 페루처럼 자체 방산업이 거의 없고 취약한 국가들이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우는 시장이 크고 과거에 많은 특히 한국 장비에 대해서 수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남미 방산 시장이라는 주제가 매우 딱딱해서 중남미 전반부에서는 중남미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중남미 방산 시장 진출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남미 방산 교육 현황과 중남미 방산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